서울 강북의 럭셔리 호텔 웨딩홀. 신랑 어머니가 냉소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라고요? 우리 예식 격이 떨어지니까 뒤로 좀 가 계시죠. 낡은 점퍼에 고무장화를 신은 중년 남자는 말없이 뒷자리로 걸어갑니다. 하객들은 킥킥거리며 수군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차량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 모두 검은 정장에 금색 배지.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강도현 박사님 계십니까? 웨딩홀이 얼어붙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강도현 55세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양평 작은 농가마당에서 그는 호미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오늘은 딸 지수의 결혼식 날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도연은 차마 꺼내 입지 못했습니다. 이걸 입으면 지수가 더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소매가 해져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농사 지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발에는 고무장화. 그는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도연은 새벽 5시 30분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반.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도연과 연구실 동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국가핵융합연구소 준공식. 강도연 박사. 그는 사진을 다시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서울 강북 그랜드 팰리스 호텔. 럭셔리 웨딩홀 입구엔 샹들리에가 번쩍였습니다. 붉은 카펫, 하얀 꽃장식, 고급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신랑 가족은 모두 정장과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도연이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신랑 어머니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어머, 저분 누구세요? 신랑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배달 오신 분 아니에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예식 참석자이십니까? 네. 신부 아버지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실례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도연은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신부 아버지래요. 세상에 저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 신부 쪽 형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웨딩홀 구석 맨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 끝에 앉아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저 실례지만 신부 아버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오늘 예식격이 많이 중요한데요. 혹시 뒤쪽으로 좀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사진 찍을 때 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뒤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런 아버지 두고 어떻게 결혼 생활하려고. 신랑 쪽이 불쌍하네요. 대기실에서 지수는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우시면 화장 다 지워져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는 거야? 왜? 그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연구실에 계셨습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지수는 아버지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이제 너랑 많이 놀아줄게. 그 후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연구소에서 잘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웨딩홀 안 신랑 가족은 하객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곳 취직했어요. 대기업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신부는 어디 다니세요? 글쎄요, 신부 쪽은 잘 모르겠어요. 신랑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신부 쪽 형편이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보니까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안 서약서. 강도현. 2005년 3월 12일. 그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오늘은 너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구나. 오전 10시 50분. 웨딩홀 방, 호텔 정문 앞. 갑자기 검은 차량 3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량 번호판엔 특수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발레 직원이 다가가려 했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 주차하겠습니다. 남자는 검은 정장에 금색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차량 3대에서 총 7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경비원이 다급히 무전을 켰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정문에 정체불명 차량이. 매니저가 급히 달려 내려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공식 업무로 왔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 호텔에 무슨 일이? 강도연 선생님 계신 곳을 안내해 주십시오. 강도연 님이요? 네. 현재 이 호텔 웨딩홀에 계실 겁니다. 매니저는 급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네, 3층 크리스탈홀에서 예식 중이십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웨딩홀 안. 도연은 여전히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느 순간 웨딩홀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군.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국정원 요원 7명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무슨 일이지? 신랑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요원 중 선두에 선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도연 박사님 계십니까?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사?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도연이 누구요? 신부 아버님이십니다. 예. 순간 모든 시선이 구석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연 박사님, 긴급 소환건으로 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저 사람이 무슨 박사야? 신랑 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요원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도연에게 보였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박사님,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단 3초 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성자 플럭스 패턴이 비정상이군요. 맞습니다. 박사님만이 이 패턴을 판독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청와대? 핵시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예. 요원이 당황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연은 요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딸 결혼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국가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딸이 더 중요합니다. 요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식이 끝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요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요원들은 웨딩홀 뒤편에 조용히 섰습니다. 웨딩홀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강도연 박사님은 우리나라 핵물리학 1세대이십니다. 국가 핵심 연구를 20년 넘게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저렇게 은퇴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국가 기밀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신랑 아버지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하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국가 핵심 인물을 무시한 거잖아. 마이너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부 지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도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예식이 시작되기 전 10분의 짧은 휴식 시간. 하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렸고 신랑 가족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05년 3월 국가핵융합연구소. 젊은 도연은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옆엔 동료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 데이터 좀 봐. 이상하지 않아? 어디? 도연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중성자 플럭스 패턴이 기존 이론과 다르네. 맞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은 3일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핵융합 반응 패턴이야. 그의 발견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30대 초반에 국가 핵심 연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이 연구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아내는 홀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장례식 날 어린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도연은 연구와 육아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지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유치원 발표회에도 초등학교 운동회에도 아버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봐. 어린 지수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10년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연구소를 그만두겠습니다. 연구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무슨 소리야? 자네는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습니다. 연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떠나면 연구에 큰 차질이 생겨.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개발한 핵융합 패턴 판독법을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시에만 저를 부르십시오. 알겠네. 도연은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농가를 사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사가 서툴렀습니다. 손엔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말해봐. 도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비밀은 지켜야 했습니다. 도연은 지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예전엔 뭐 하셨어? 그냥 회사 다녔어. 무슨 회사? 그냥 평범한 회사야.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해졌고 고무장화는 여러 번 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만 행복하면 돼. 2024년 지수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 신랑 쪽 집안이 좀 부유해요. 그래. 아빠, 혹시 결혼식 때 정장 입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은 옷장에 걸린 20년 된 양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하지만 결혼식 당일 도연은 양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걸 입으면 지수가 더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웨딩홀 현재 도연은 사진을 다시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하객이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네. 아까 그 사람들 국정원이라고 했죠? 네. 그럼 손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딸 키우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신부님 정말 예쁘다. 지수는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뒤쪽을 향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아버지.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례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뒤쪽에 있는 도연과 벽에 서 있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신랑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괜찮을까요? 뭐가? 신부 아버지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우리가 무시한 거잖아요. 신랑 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아버님. 신랑 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희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신부 아버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무장화 소리가 웨딩홀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웨딩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 화려한 꽃장식, 비싼 옷을 입은 하객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화려한 것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차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이것만은 가르쳤습니다. 도연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위해 사는가로 결정된다고. 웨딩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 전 선택을 했습니다. 명예와 돈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딸을 버릴 것인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딸을 선택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도연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가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제 딸을 부탁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연이 단상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신랑 어머니가 급히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사돈 어른.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해받을 만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신뢰를.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린 가족입니다. 과거는 잊으시죠. 신랑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반지 교환, 축가, 그리고 마지막 순서.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퇴장하고 하객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다시 뒷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객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아빠 먼저 가야겠다. 네, 벌써요? 응, 급한 일이 생겼어.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한 일 아니에요? 도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는 이 일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 아빠, 그리고 지수야. 도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아빠가 배운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 국가도 명예도 아니라 바로 너 같은 사람이라는 거.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수야. 도연은 검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요원이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패턴 20년 전과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박사님이 당시 개발하신 판독법이 아니면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겁니까? 네. 대통령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량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젊은 도연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강 박사, 북한 핵시설 분석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6개월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조기 탐지와 정확한 분석입니다. 제가 개발한 중성자 플럭스 패턴 판독법을 사용하면 핵시설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문서화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민감합니다. 잘못 사용되면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박사님만이 이 기술을 정확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5년간 도연은 국가 핵심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개인의 삶,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도연은 연구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미안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2010년 아내의 장례식. 도연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린 지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 청와대 상황실.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강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각하, 안녕하십니까? 오늘 따님 결혼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국가 일이 더 중요하죠.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박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상황실 대형 화면에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이 패턴 새로운 원심 분리기를 가동한 흔적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속도로는 3개월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제사회에 이 정보를 공유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부인하면 제 분석 자료가 증거입니다. 도연은 3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는 젊은 연구원들보다 빨랐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은퇴하셨습니까? 박사님 같은 분이 현장에 계셨으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훨씬 발전했을 텐데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셨습니다. 도연은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일 잘 끝났다. 내일 집에 갈게.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원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북한이 박사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 정보기관이 박사님을 20년간 추적해왔습니다. 오늘 웨딩홀에도 그들의 요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 딸이 위험하단 말입니까? 현재 신부님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지키지 못하는 건가?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하신 일은 수백만 국민을 지킨 겁니다. 따님도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양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농가 마당엔 여전히 호미와 괭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오래된 서류 한 뭉치가 있었습니다. 국가기밀연구자료. 강도현. 그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개발한 핵융합 패턴 판독법. 이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국가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술이 있는 한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 북한은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의 가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버리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겨 도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수였습니다. 도연은 급히 서류를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왜 왔어? 신혼여행 안 가? 아니요, 그 전에 아버지 먼저 뵙고 싶어서요. 지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정말 감동이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도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수야. 네.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요? 도연은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국가 핵심 연구를 했었어. 네, 그건 어제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은퇴한 진짜 이유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아빠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 아빠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위험해.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이 아빠를 추적하고 있어. 언제든 너한테 위협이 올 수 있어. 지수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가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야. 예. 아빠만 이 기술을 알고 있으면 아빠는 평생 국가에 묶여 있어.
하지만 다른 연구원들에게 가르쳐주면 아빠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럼 아버지가 지켜온 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이 기술이 아니라 너야. 도연은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저 제 연구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그건 국가 기밀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이 기술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후배 연구원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은퇴하신 이유가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혼자 독점하는 한 제 딸은 평생 위협받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주 후 국가핵융합연구소. 도연은 20년 만에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도연 박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워야죠. 도연은 2주간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중성자 플럭스 패턴 판독법, 핵시설 이상 징후 탐지법, 데이터 분석 노하우,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날 연구소장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 핵안보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양평으로 돌아가 농사 짓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은 진짜 자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도연은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아빠야. 아빠, 일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아빠는 이제 자유야. 정말요? 그래. 이제 아빠는 내 곁에 더 자주 있을 수 있어.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수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도연은 양평 농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마당에서 호미로 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세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도연 씨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남자들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우리는 당신이 가진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북한 요원이다. 도연은 재빨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창문이 깨졌습니다. 남자들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도망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연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공개했소. 내겐 아무것도 없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남자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협력하시오. 그럼 당신 딸은 안전할 겁니다. 내 딸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럼 협력하시오. 그때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도연의 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6개월입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제 딸은요? 따님도 보호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왜요, 아빠? 아빠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나라를 지킨 거예요.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6개월간 도연과 지수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정원과 협력해 북한 요원들을 추적했습니다. 이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박사님, 위험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 딸을 위협한 자들을 그냥 둘 순 없습니다. 3개월 후, 국정원은 마침내 북한 요원들을 체포했습니다. 도연의 정보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1년 후, 도연은 다시 양평 농가로 돌아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호미를 들고 흙을 갈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지수와 사위가 함께 왔습니다. 지수야, 왔니? 네, 아빠. 오늘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좋지. 도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임신했어요.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축하한다, 지수야. 아빠,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 이름을 물려받게 할게요. 고맙구나. 식사 후 도연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자유야. 우리 딸도 행복해. 그리고 곧 손주도 생겨.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연구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연 박사님께, 박사님이 공개하신 기술 덕분에 우리나라는 핵안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부.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야. 선택이었어. 그날 오후 도연은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도연 씨,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당신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면서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진심입니다. 2년 후, 도연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민준아, 할아버지야. 아기가 웃었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뭐가요? 내가 살아온 이유를 알게 해줘서. 도연은 마당에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 진짜 자유야. 강도연은 국가를 위해 2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지킨 건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버렸습니다. 돈을 버렸습니다. 지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건 진짜 자유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강도연은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강도연 박사는 양평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그의 기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핵안보 기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도연 박사님처럼 우리 모두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명예인가? 돈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결정된다.